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수영 갈 준비를 한다. 1시간 동안 수영을 하며 오늘 할 일을 리마인드한다.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인 수영으로 잠에서 덜 깬 뇌와 몸을 완전히 깨운다. 깨끗이 씻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 아침을 먹으며 경제 기사를 챙겨본다. 회사는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영양제를 챙겨 먹은 뒤에야 출근길에 오른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하면 8시 50분 단백질 쉐이크에 미지근한 물을 받은 뒤 자리에 앉아 회사 메신저를 켜고 일정을 보면 비로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 점심시간 전에 거래처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CS 점검 겸 예우, 관리차, 점심 인사말을 건넨다. 그래야 뭔가 맘 편히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법정 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 업무를 하다 보면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부하 직원들의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 퇴근 시간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밑에 직원들이 몇몇 퇴근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야 짐을 챙기고 퇴근을 한다. 오전에는 유산소를 했으니 저녁에는 근력 운동을 하러 헬스장으로 걸음을 옮긴다. 접대성 술자리 혹은 사내 회식을 제외하고는 월화수목금 매일 일과 운동으로 부지런히 살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회사를 위해 건강을 바친 만큼 내 몸은 망가졌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암이란다. 곧바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단다. 이사님과 대표님에게 사실을 알리고 한 달 동안 출근하지 못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기 입원 치료를 위해 결국 퇴사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중소기업에서 10년차 부장님의 이야기이다. 책상 정리를 하러 잠깐 회사에 얼굴 비추었을 때 내가 본 부장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던 부장님이 한 달 만에 체격이 왜소해지셨으니 말이다. 그렇다. 한 회사에 10년이라는 젊음을 바쳐 얻은 것은 결국 병이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건강한 식생활을 해도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건강은 다시 날 수 없다.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더욱이 그렇다. 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졌던 세무공무원이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쓰러졌는데도 쇼하지 말라며 조롱 섞인 발언과 고성을 치르던 악성의 민원인이었으니 그가 받았을 스트레스는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직장인인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사례들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건강과 목숨까지 내놓아가며 좋아서도 아닌 어쩔 수 없어서 회사에 몸바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포괄임금제라는 틀 안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다 대학 나오고 회사 가니까 나도 그렇게 대학 나오고 회사 가는 건지, 혹시 이런 사연은 어떻게 보는가?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공부도 잘했기에 직장도 좋았다.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웠던 딸이었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응급실에 실려가 다행히 살 수 있었다. 딸의 자살기도 소식을 병원을 통해 전해 들은 부모님은 딸을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그녀는 왜 살지 않으려 했을까? 그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좋아했고 유명 음대 장학생에 뽑히기도 했을 만큼 잘 쳤다. 하지만 현실은 좋아하는 피아노만 치며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도 별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인이 되어야 했고, 그렇게 매일 꿈과 열정을 잊어버린 채 출근길인 지하철과 버스에 올라타야 했다. 그런 자신의 모습과 같은 처지의 직장인들을 보니 숨이 턱 막힌다. 매일 꿈도 없이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좀비처럼 보였고 그녀 또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 세상이다. 사회 전체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세상에서 그녀의 꿈은 좌절될 뿐이다. 그녀도 분명 한때는 그 누구보다 삶에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집 밖의 사회는 꿈을 이뤄야 살 수 있는 지옥이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삶이 너무 미워져 버려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사연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소설책의 주인공 베로니카의 이야기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들면서까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직장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얻은 마음의 병으로 충동적인 자살 기도를 하는 결말을 맞이하거나 또는 원하지도 않는 타이밍에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거나 또는 심장이 멈춰 쓰러지는 일을 겪는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즉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대, 30대를 꿈도 없이 좀비처럼 출퇴근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회사원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다. 결론적으로 돈 때문이라면 차라리 최소 재직기간 자격을 채워 직장인 신용대출을 풀로 받아 퇴사하고 그 돈으로 한정적이겠지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리며 현재를 살겠다. 사람으로 인한 좌절과 스트레스를 멈춘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자연스레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꿈과 열정을 되찾아 생기 있는 젊은 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꿈 없이 월급 받아가며 연차도 쌓고 직급도 올라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적응해 갈수록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럴 때면 직장에 끌려다니기보다 스스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보려고 노력했으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통하지 않자 퇴사 후 겪게 되는 현실 내용을 담은 유튜브를 보면서 퇴사 욕구를 잠재우곤 했다. 이 또한 잠시뿐이었다. 이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 이후 나는 머리보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과 시간을 값지게 해줄 최소한의 의미나 보람을 찾기 위해 취업을 포기했다. 그동안 유튜브를 하며 모두의 공감은 살 수 없었지만 작게나마 응원과 격려는 받을 수 있었다. 혹여나 내 선택에 대해 잘한 일이라 어떤 인정 같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인 조언과 충고를 받았으면 했고 아니나 다를까 훈수두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용기를 내보려 한다. 내 자신에게 죽기 전에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그 일은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동시에 일하는 시간에 기쁨을 얻으며 현재의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시간을 희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욜로일 테니 말이다. 시청자분들께 그동안 남 탓, 사회 탓, 옷 탓 하는 거 듣느라 고생 많았다. 삶을 비난하는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담아가려고 한다. 그럼 이만.